안녕하세요. 저기 똥꾸러기 협동조합을 쓴 박채연 작가님과 이야기를 나누려고 지금 나와 있고요. 저는 동화쓰는 작가 최은영이라고 합니다. 오늘 옆에 똥꾸러기 협동조합이라는 책을 2025년 4월에 한솔수북에서 출간하신 박채연 작가님이 나와 계신데요. 우선 간단하게 본인 소개를 해주시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소감을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똥꾸러기 협동조합에 글을 쓴 박채연이라고 합니다. 이 책이 참 오랜만에 나오게 됐는데요. 제가 이 원고를 2021년도에 출판사에 드렸거든요. 그리고 이제 만 4년 만에 이 책이 나오게 됐는데 이 책을 또 정성 들여 쓴 만큼 정말 좀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사파 일정이 자꾸 밀려서 그런 연락을 받을 때마다 조금 조바심이 나기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야기가 좀 낡아지는 건 아닐까 그런 걱정도 되기도 하고요. 그렇죠. 그런데 또 그런 연락을 받고 어느 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몇 년 만에 없어질 이야기를 책으로 내려고 했는가 하는 물음이 남더라고요. 그랬을 때 대답은 그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러면 지금 나와도 괜찮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책에도 운명이 있다면 이 똥꾸러기 협동조합은 2025년 4월에 나올 운명이었다고 그렇죠. 생각하려고 합니다. 네, 이 책의 출생월이 2025년 4월이었던 걸로 그리고 오래 기다리셨던 것만큼 책 표지도 그렇고요. 굉장히 이 사파를 그려주신 강은옥 선생님께서 너무나 이 캐릭터랑 이런 것들 이야기를 잘 살려주시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네. 저도 이 스케치를 받았을 때 오래 기다렸지만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또 이제 채색하고 나니까 더 마음에 들고 어린이들도 좋아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목부터가 사실은 아이들이 똥 들어가고 방귀 들어가고 이러면 되게 좋아하잖아요. 박채연 작가님이 전작도 이제 냄새 폭탄 뿜뿜이었었는데 이번에도 똥이 들어갔습니다. 그 똥꾸러기라는 말은 낯설어요. 어떻게 해서 만들어진 단어일까요? 그 똥꾸러기가 국어사전에 있는 단어는 아니고요. 그렇죠. 아니죠. 네. 근데 말씀드리자면 냄새 폭탄 뿜뿜에도 똥이 나오는 건 아니고요. 똥꾸러기에도 똥이 나오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그 꾸러기라는 말은 좀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꾸러기라는 거는 장난이 심한 어린이를 꾸러기라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어떤 말 끝에 꾸러기를 붙이면 장난꾸러기 이런 걸 붙이면 이제 그게 장난이 심한 아이라고 하는데 똥꾸러기라고 해서 똥이 많은 건 아니고요. 그래서 이제 그 똥꾸러기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보통 이제 어른들이 똥강아지라고 하기도 하잖아요. 할머니들이 손주한테 귀엽다고. 그런 말이 있기도 한데 또 어떨 때는 이 똥강아지 같은 녀석이라고 말하면 어떻게 보면 조금 꾸짖는 말 같기도 하잖아요. 근데 여기서도 보면 이 똥꾸러기라는 말을 처음 쓰시는 분이 교장 선생님이 쓰게 되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장난이 심할 때 못마땅한 마음을 담아서 이 똥꾸러기 같은 녀석들 이렇게 말을 쓰거든요. 제가 그 의미를 담은 건 이 똥꾸러기라는 말에 좀 못 말리는 장난이 많은 좀 귀여움을 담아서 그런 어린이들을 똥꾸러기라고 말하고 싶었어요. 교장 선생님은 사실 이렇게 아이들 막 말썽 피우는 아이들한테 똥꾸러기 같은 녀석들 막 이런 식으로 이렇게 약간 꼬집는 느낌이었다면 이제 말미에 가서 이 아이들이 이 이름을 채택할 때는 굉장히 좀 자랑스러워하는 그런 긍정적인 이미지로 바뀐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일부러 의도하신 거겠죠? 네, 의도했죠. 정확하게 느껴졌습니다. 그게. 그리고 사실 협동조합이라는 단어도 아이들에게 사실 익숙하지 않아요. 근데 이 단어는 어떻게 해서 쓰게 되셨을까요? 협동조합이 좀 아이들에게는 익숙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군데군데 저희가 보면 협동조합이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무슨 협동조합 하면 좀 개개인으로서는 좀 하기 힘든 일을 모여서 같이 큰 일을 해나가는 그런 모임이라고 보면 되는데요. 똥꾸러기라는 말의 어감에 느껴지기에 조금 어리고 어리숙하고 좀 말썽 부리는 그런 느낌이 있다면 이제 그런 존재가 어린이라고 한다면 그런 어린이들이 협동조합을
만든다고 하는 거는 그냥 너희들 뭐 사이좋게 지내라, 협동하고 지내라 이런 거랑은 좀 다르게 조직을 결성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어리고 어리숙한 존재들이 조직을 이루고 또 어린이들이 자율적으로 뭔가를 이루어내는 그런 의미를 담고 싶었어요. 네. 연대하는 힘, 네. 뭐 그런 것들이 느껴지는 네. 그런 제목이었습니다. 지금 제목 탐색을 여기까지 해보았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이 작품 안에 네네. 들어가서 이 안에 나오는 이야기들을 지금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 이야기는 사실 학원에서 네. 나머지 공부를 해야 하는 네네. 석주의 불평, 불만에서 시작이 되더라고요. 네네. 그리고 그 첫 장에서 막 이렇게 불평을 가진 아이가 투덜거리면서 집에 가려고 하는 찰나에 네. 이상한 가게를 만나서 이상한 가게에 들어가는 걸로 이제 바로 네네. 시작이 되는 사건이 굉장히 시원하게 바로바로 열리는 그런 네. 작품이었는데요. 그 이상한 가게에서도 바로 처음에 등장한 소품이 축음기였어요. 네. 근데 저는 축음기도 요새 아이들은 많이 못 보던 네네. 그런 소품이었을 텐데 네. 축음기를 이 이상한 가게의 상징 마크처럼 네. 이렇게 활용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의도가 있으실까요? 그러니까 요즘 어린이들은 축음기를 박물관이나 그렇죠. 그런 데서 봤을 네. 것 같아요. 근데 축음기의 나팔관 모양이 좀 눈에 띄기도 하잖아요.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축음기가 이제 음을 한 군데로 모으는 그런 용도로 쓰는 거지만 반대로 또 생각하면 모은 말을 다른 세계로 전달하는 장치처럼 보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특히 어린이들은 낯선 물건이니까 좀 골동품처럼 보이는 그런 물건에다가 소원을 말하는 것도 재밌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그 축음기를 가지고 오게 됐어요. 아이들이 말하고 거기에서 이렇게 받기도 하고 네. 그런 네. 예, 중첩적인 이미지로 네. 쓰신 소품이었군요. 네. 그리고 이 이상한 가게에 가면은 아이들이 네. 특히나 이제 석주가 처음에 네. 이제 등장했을 때 본인의 재능을 네. 나타내는 물건을 이제 탁자에 올려놓고 자신의 소망이랑 이제 바꿔가는 그런 역할을 해주는 공간이 이 이상한 가게였는데 네. 이 가게에 만약에 작가님이 들어갔다면 네. 본인의 어떤 재능을 어떤 물건으로 바꾸고 싶으실까요? 저 진짜 이런 질문을 꼭 받을 것 같아서 그렇죠. 이 대답을 어떻게 해야 될지 걱정인데요. 아마 저처럼 고민하는 어린이가 많을 것 같아요. 막 바꾸고 싶은 재능이 뭐니라고 하면 자기한테 어떤 재능이 있는지 그거부터 찾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찾기가 진짜 힘들 것 같아요. 저도 그럼 나는 어떤 물건을 바꿔갈 수 있을까를 생각해 봤는데 나는 이걸 잘해 이렇게 내세울 만한 게 잘 없어요. 속주는 그래도 달리기 뭐 이런 게 있는데 저는 그게 있나? 뭐 고민이 되기도 한데요. 그건 아마 뒤에 읽다가 보면 나올 것 같아요. 저랑 비슷한 어린이들도 뒤에는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자기 재능이 뭔지 잘 모르는 사람들. 네. 나는 이걸 네. 잘해라고 말할 수 있는 네네. 것도 굉장히 큰 자존감의 한 방편인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저 같아도 나는 그러면 나 같으면 이런 가게 가면 난 뭘 내놓을 수 있을까 생각해도 네. 저도 잘 모르겠다. 네. 그게 딱 정말 정확하게 있는 사람 드물 것 같기는 해요. 그거 찾는 것부터도 시간이 네. 많이 걸릴 것 같기도 네. 하고요. 네. 그런 면에서도 좋은 것 같아요, 이 작품이. 그럼 난 뭘 잘하지? 내가 만약 네. 거기 가면 뭘 바꿀 수 있지? 이런 네. 생각을 해볼 수 있는 면에서 좋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아직 내가 갖고 있는 재능이 뭔지 모르겠다라고 하셔서 제가 네. 사실은 그 다음에 질문으로 본인이 가지고 있는 재능을 바꾸고 싶은 이유가 네. 뭘까요? 라고 네. 여쭤보려고 했는데 네. 이 질문은 패스를 해야겠습니다. 다음에 네. 찾으시게 되면 그때 네. 알려주시면 좋겠고요. 네. 석주가 집으로 귀가를 하고 난 다음에 엄마 아빠하고 이렇게 짧게 대화하는 장면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네. 사실은 이 작품에서 초반부에 이제 교장 선생님이랑 엄마 아빠 이렇게 어른들이 잠깐씩 네네. 등장을 하는데 이 엄마 아빠의 짧게 등장하는 그 대화 속에서 엄마가 석주를 낳게 해달라고 100일 동안 소원을 빌었다라고 네. 하는 대사가 짤막하게 나오거든요. 근데 네. 그러한 대사를 일부러 넣으셨을까? 의도가 있을까가 네, 좀 일부러 궁금했어요. 넣었어요. 네. 뭐 어린이가 자라는 동안에는 그래도 엄마가 잔소리를 좀 많이 하시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부모님 중에 누구 한 사람은 또
어쩔 수 없이 악역을 맡아야 되는 그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데, 그 엄마가, 석주의 입장에서는 엄마가 자꾸 잔소리를 하고 공부를 뭐 그런 체크하게 되고 이러니까 조금 엄마가 불편하게 느껴지기도 한데, 그 엄마도 자기를 갖기 위해서 100일 동안이나 기도했다. 부모님이 다 어떤 역할을 하고 있던지 간에 처음에는 정말 원했고 사랑하는 마음이었다는 거를 알려주고 싶었어요. 네. 그렇죠. 그리고 처음에는 뿐만이 아니라 지금 사실 잔소리하는 그 순간도 사실은 네. 사랑이 있으니까 잔소리를 하는 그렇죠. 건데 네. 아이들은 그걸 잘 모르죠. 네. 네, 그렇긴 우리도 합니다. 잘 모르긴 하죠. 맞아요. 잔소리를 듣기 싫어요. 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어른들 중에서 네. 그 인상적이었던 분, 가장 사실은 네. 제가 좋았던 인물로 꼬부랑 할머니가 굉장히 좋았거든요. 네. 빈 종이를 줍는 꼬부랑 네. 할머니가 등장을 하시는데, 네. 이 할머니가 좋았던 이유가 이 할머니의 소원이 빈 종이를 많이 줍는 것이다 네. 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이 할머니가 되게 좋았었는데, 이 꼬부랑 할머니가 사실은 그냥 스쳐 지나가는 인물이었는데 네. 굳이 넣으신 이유가 있을까요? 꼬부랑 할머니를 우리가 많이 보게 되죠. 네, 길가에 빈 상자를 줍는 사람들을 우리가 길 가다 보면 많이 보게 되는데, 그냥 우선 딱 봤을 때 드는 느낌이 힘드시겠다. 그리고 좀 생활이 어려우신가 보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또 한편으로는 측은한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런데 이제 그 남들이 봤을 때 멋진 일을 하지 않고 좀 허드렛 일처럼 보이는 일을 하고 있는 분들도 고귀한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거를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 할머니가 빈 상자를 많이 줍는 거를 소망하는 이 할머니가 어떠한 고귀한 일을 하는지는 네. 책을 보면 네.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애정했던 꼬부랑 할머니를 우리 독자분들도 좀 잘 찾아줬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가지면서 다시 석주 이야기로 돌아가 볼게요. 석주는 이 이상한 가게에 가서 이상한 안경을 씁니다. 이상한 안경을 쓰고 그 안경을 통해서 이제 자신의 소망을 이렇게 마음껏 분출을 하게 되는데, 그렇게 하다가 위기가 찾아오죠. 네. 네, 이게 첫 번째 제가 느낀 반전이었는데, 이런 반전을 생각한 이유가 있을까요? 위기, 굳이? 네, 그 가게에서 이제 석주뿐만 아니라 다른 친구들도 마찬가지고 자기 재능을 내놓고 자기가 원했던 재주를 얻어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처음에는 그게 이제 재주를 부리기 때문에 좋긴 한데, 그게 자기가 연습해서 얻은 재주가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부작용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거는 그걸 빼놓고 생각할 수 없는 것 같아요. 네. 당연히 있어야 네, 되는 당연히 부작용이다. 부작용이 세상에 있어야 공짜는 되고. 없다. 네. 네, 그거를 얘기해 주려는 위기였군요. 네. 네, 그렇습니다. 공짜는 없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알고 보니까 석주가 자기만 이상한 안경을 가지고 재주를 펼친 게 아니라, 알고 보니 다른 친구들도 하나, 둘, 그런 재능들을 발휘하기 시작을 하죠. 네. 그러면서 아이들이 이렇게 서로 연대를 해서 나중에 이제 협동조합을 만드는 과정이 굉장히 자연스럽게 잘 연결이 되었는데요. 예, 작가님은 이 아이들 제각각 다 이런 결핍이나 소망을 가지고 있다고 믿으시는 건가요? 네, 물론 그렇고요. 근데 어린이뿐만 아니라 어른도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의 소망이 이루어지면 또 다른 소망이 생기기도 하고요. 그래서 어린이들이, 독자들도 봤을 때 자기도 난 어떤 걸 갖고 싶지? 어떤 능력을 갖고 싶지? 이런 생각을 다 하게 될 것 같아요. 네. 네. 이 작품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한 번씩 해보는 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저는 이 책을 읽고 막 거대한 거를 아이들이 굳이 깨닫지 않더라도 정말 사소하게 내가 하고 싶은 게 뭐였지? 이것만 깨달아도 이 책이 주는 의미가 굉장히 클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이 작품은 여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이 뒤에 정말 어마어마한, 저도 읽으면서 상상하지도 못했던 그런 반전이 펼쳐지는데요. 네. 이 이상한 가게, 석주가 찾아갔던 이상한 가게, 보름달 재활용 센터. 여기에 이제 도둑이 들죠. 도둑이 드는 거를 석주와 아이들이 발견을 하고, 도둑이 든 거를 이렇게 찾아서 막 가보니까는, 사실상 그곳의 주인인, 그리고 이 책의 첫 번째 장에서 나왔던 쥐가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 쥐가
이 보름달 재활용센터를 운영하는 주인이었잖아요. 네. 아, 너무나 큰 스포를 지금 하고 말아서 내가 편집을 해야 될까요? 예, 아무튼. 근데 아무튼 그 어마어마한 존재가 네. 외계인도 아니고, 네. 고양이도 아니고, 네. 쥐잖아요. 네. 예, 저는 어떻게 쥐를 설정을 하셨을까 생각하셨을까 고민했어요. 쥐라고 생각하면 그 쥐 동물 모습이 떠오르잖아요. 네네네. 정말 작은 동물이잖아요. 어린이보다도 작고 또 고양이보다도 작고 그래서 늘 피해 다니고 도망 다니고 그런데 그렇게 피해 다니면서도 자기 할 일은 다 하는 그런 존재가 쥐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렇지만 또 이 쥐는 또 특별한 쥐라서 그냥 작은 쥐가 아니라 좀 특별한 존재면 이런 쥐들은 사람에게도 대적할 뭔가를 꾸미고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상상해서 만들게 됐어요. 네. 뭔가 막 약삭 바르면서 잘 네. 걸 잘 챙기는 네. 그런 네. 캐릭터를 쉬지 않고 생각해서 뭔가를 계속 꾸미고 그래서 쥐를 네. 생각을 하셨군요. 네. 그래서 저는 사실 네. 쥐가 등장해서 깜짝 놀랐어요. 네. 첫 번째 장에서 읽을 때는 그냥 휙 지나갔었는데 네. 뒤에서 다시 나오는 걸 보면서 아 그때 그 쥐구나 네, 이런 맞아요. 생각이 들면서 석주를 데리고 네. 간 그 쥐였구나 라는 네. 생각이 네. 들어서 재밌었습니다. 네. 그 장면이. 그런데 이 보름달 재활용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이 쥐가 네. 꿈꾸는 세계가 또 있더라고요. 확실하게. 네. 어떤 세계인가요? 이 쥐가. 이 쥐들은 그냥 쥐들이 아니고요. 제가 상상해서 쓸 때는 쥐들이 지금 사람과 이렇게 어울려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는 당당하게 다니지는 못하잖아요. 피해 다니고 그쵸. 숨고 시궁창. 도망 다니고 어둡거나 더러운 곳만 찾아다니는데 이제 반대로 되고 싶다는 거죠. 자기들이 지상에 집을 짓고 허리를 펴고 거리를 활보하고 자기들의 규칙대로 세상을 이끌어가고 싶은 그런 세상을 꿈꾸고 있다고 무시무시했습니다. 생각하고 쥐가 그렇어요. 지배하는 세상에서 살아가야 네. 하는 인간이 된다면 네. 얼마나 끔찍할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잘못하면 우리가 또 이제 밑으로 숨어야 될 수도 있겠죠. 피해 다녀야 네. 되고. 지하에 집을 짓고 그래서 이게 참 어마어마한 스포지만 얘기를 안 할 수 없는 부분이라서 네. 이 얘기를 해보았는데요. 네. 그리고 또 하나 특이한 거는 이 94쪽에, 책 94쪽에 보면은 이 네. 쥐들이 네. 인간의 재주를 말려서 에너지를 빼고 쓴다라고 네. 하거든요. 저 같으면 인간들이 이제 재주를 이 네. 쥐한테 제공을 한 거잖아요. 네. 그러면 얼씨구나 하고 그 재주를 막 가져다가 그 재주를 있는 대로 다 쓸 것 같은데 네. 이 영악한 쥐들이 그 재주를 다 빼고 말린 네. 다음에 쓴대요, 네. 굳이. 네. 왜 그럴까요? 네. 그건 이제 앞에서도 부작용이 생긴 것과 마찬가지로 그 어떤 재능을 얻기 위해서는 자기가 연습하고 습득해야 되는 건데 지들도 그냥 뺏은 거잖아요. 뺏은 거라서 그게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는 전제 하에 지들은 지들의 나름의 방법으로 자기들에게 부작용이 생기지 않게 시간을 두고 자기들 것으로 만드는 그런 설정을 하게 됐어요. 굉장히 똑똑한 쥐들이군요. 네, 사람보다 좀 더 네. 똑똑하게 그려져 있긴 하죠. 그러네요. 아, 네. 엄청나게 커다란 스포를 알려드렸기 때문에 네. 예, 이왕 여기까지 이렇게 됐으니 네. 이 작가님이 쓰면서 가장 네. 사실은 저도 이제 글을 쓰는 사람이다 보니 쓰다 보면은 정말 정성을 들이게 되는 장면들이 있어요. 네. 그리고 거기에 나오는 대사나 이런 것들 신경 쓰게 되는 부분들이 네네. 있거든요. 네. 작가님 이거 워낙에 오래전에 쓰셨다고 했지만 네. 그 기억을 더듬어서 네. 그때 쓸 때 이 장면은 정말 내가 심혈을 기울였다 하는 네. 장면들이 몇 군데 있을까요? 네, 몇 군데 있긴 네네. 있어요. 네. 그 중에 어떤 게 있냐면, 지들이 이제 어린이와 대적하고, 그 뒤에 자기들의 결성을 하면서 다독이는 말이 있어요. 뭐, 걱정하지 마. 이 자기 재능을 쉽게 내놓을 인간들은 얼마든지 있다. 이런 것이 인간의 욕망을 그대로 하나 충족하고 나면 또 다른 걸 원하는 것도 있지만, 또 금방 당하고 처음에는 이제부터 그렇게 하지 말아야지라고 생각하지만 또 까맣게 잊어버리고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기도 하거든요.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어린이들도 마찬가지로 이런 일이 있네? 그러면 조심하고 하지 말아야지라고 생각하지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나면 또 유혹 당할 수 있다는 거를 경고하는 그런 말인 거고요. 또 그 뒤에 이제 어린이들이
협동조합을 결성하게 되고 그랬을 때 우리는 쥐처럼 치사한 방법은 쓰지 말자 하는 거가 어린이들이 아직 작고 힘이 없는 존재지만 정정당당한 방법으로 뭔가를 해결해 나가겠다는 그런 어린이의 힘을 보여주기 위한 그런 장면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뒤에는 보면 그 가게에 제일 어른이신 교장 선생님이 서성거리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 교장 선생님도 제주를 바꾸고 싶나? 뭐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이제 그 중에서도 아니야. 어른들도 뭐 길을 잃을 때가 있어. 이렇게 말할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말이 이제 어린이들이 봤을 때는 학교에서 제일 어른이시잖아요. 교장 선생님이. 똥꾸러기 같은 녀석들이라고 꾸짖기도 하고, 이렇게 어른이 다 뭐든지 잘할 것 같고 다 아는 것 같지만 그런 어른들도 잘 모르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 의도를 보면 또 이제 교장 선생님이 보면 좀 속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 의도는 이제 교장 선생님을 골려주거나 놀리려고 하는 건 아니고 누구든지 실수할 수 있다는 거를 말해주고 싶었던 장면이기도 해요. 네. 사실 저도 읽으면서 가장 좋았던 문장으로 네. 어른들도 길을 잃을 수 있어 라고 네. 하는 말을 아이들이 하거든요. 그래서 네. 이 철든 아이들 모소하는 느낌이 들 정도로 네. 사실은 저도 읽으면서 그 말에 굉장히 크게 네. 위로가 되고 네. 응원을 받은 그런 문장이었어요. 네. 대사. 근데 네. 우리 어린이 친구들도 이 작품을 읽고 나서 그 문장에서 위로와 응원을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이제 이 책을 쭉 먼저 읽으면서 네. 좋았던 부분이 있어서 저는 한번 네. 읽어드릴 와, 네. 아주 짤막하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좋았던 부분은요, 이 책 97쪽에 있습니다. 97쪽에 네. 짧게만 읽겠습니다. 우리 각자의 힘은 보잘것없지만 뭉친다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아무리 덩치 큰 쥐라 해도 혼자서 여럿을 상대하는 게 쉽지는 않을 것이다. 혼자가 아닌 건 정말 다행이었다. 우리는 회의도 할 수 있고 작전도 짤 수 있다. 그리고 무서우면 손잡아줄 친구가 있다. 이 부분이 저는 굉장히 좋았습니다. 혼자가 아닌 건 정말 다행이었다라고 하는 문장이 뭉클했고요. 네, 회의도 할 수 있고 작전도 짤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무서우면 손잡아줄 수 있다라고 네. 하는 게 우리 친구들도 이 부분을 읽으면서 저처럼 좋아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요 몇 개의 문장인데 요거 쓰느라고도 얼마나 공을 들이셨을까라는 생각을 더불어서 했었던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지금 인상적이었던 장면을 잠깐 읽어봤는데요. 네. 또 하나는 이제 제가 이 작품을 쭉 읽으면서 아이들끼리 각자 자신이 재능이 담긴 물건을 이 이상한 가게의 주인이 운영하고 있는 그 성에 가서 찾아가지고 나오는 장면에서는 사실은 옛 이야기를 읽는 것 같은 친근함 그런 게 좀 느껴졌어요. 네. 옛 이야기를 보면 뭐 삼세판 네. 하는 경우도 있고 또 각자 다른 능력을 가진 사람들끼리 각자의 재능을 활용을 해서 상대를 물리치는 그런 장면들 있잖아요. 이 부분이 딱 그랬는데요. 네. 일부러 그런 생각을 하고 쓰신 건가요? 네. 뭐 그냥 써진 건 없습니다. 계획이 있으시군요. 다 계획된 거죠. 다 계획된 이 건데. 부분은 예디하기처럼 써야겠다. 네, 그 협동조합이라는 것도 이런 거거든요. 얘들이 지금 어린이들이 지와의 대결에서 지금 되게 위기에 처한 상황인 거잖아요. 그래서 혼자서는 대적할 수 없고 도망칠 수 없고 자기 재능을 다시 돌려받을 수 없지만 각자 다 다른 재능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걸 힘을 합치고 또 다른 재능을 모아서 자기들이 원했던 걸 찾고 또 탈출하게 되는 모습이 협동조합을 그 대변하는 장면인 거거든요. 협동조합의 씨앗이 되는. 네, 그래서 할 수 있겠다. 혼자서는 못하지만 함께 힘을 합치면 우리도 할 수 있겠다라는 손잡아 주는 친구가 있으면 할 수 있다라는 그런 거를 이렇게 느끼는 장면이었는데 저는 이 중에서 지성이가 축구화를 얻는 바람에 축구를 잘하게 돼서 막 자신감도 막 갖게 되고 굉장히 좋았었는데 그 축구화를 놔야 되는 순간이었잖아요. 이때 얘가 머뭇머뭇하잖아요. 이거를 벗을까 말까 이렇게 머뭇머뭇
하는 장면이 굉장히 인간적이어서 굉장히 네. 좋았고요. 많은 사람들이 그럴 것 같아요. 내가 물론 쉽게 얻은 재능이긴 하지만 어쨌든 그 재능이 지금 너무너무 좋은데 이걸 버려야 되는 네. 상황이라서 그냥 가지고 도망가고 싶은 그런 네. 마음이었을 것 같은데 결국은 얘가 이걸 벗잖아요. 네. 네. 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그 머뭇거리는 마음은 누구에게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냥 얻게 되긴 했지만 그걸 또 내놓아야 되는 마음은 또 아쉽잖아요. 부작용이 있는 걸 그러니까요. 알면서도 네. 아쉽잖아요. 그걸 언제 또 그렇게 가질 수 있을지 모르는데 그건 이제 그 모두의 마음을 이렇게 보여주는 지성이가 대신 보여주는 마음인 것 같고요. 근데 지성이가 그렇지만 벗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럴 때 혼자서는 또 머뭇거리고 지금 시간이 별로 없는데 위험한 순간에도 계속 고민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옆에서 친구가 탁 제안을 하잖아요. 석주가 축구를 잘하는 방법을 알려주겠다라는 제안이 없었으면 지성이가 축구를 벗지 못하고 있다가 지에게 잡혔을 수도 있겠죠. 네, 그래서 그 옆에 있는 사람의 중요함 그리고 또 그걸 석주가 알려준다고 해도 사실 잘 못하게 될 수도 있어요. 맞아요, 지성이가 맞아요. 잘하고는 싶지만 그렇지만 잘 못하게 된다 하더라도 친구와 어울려서 뭐 좋아하는 걸 할 수 있을 거라는 장면이 그려지거든요. 네. 그래서 그것만 해도 의미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말씀을 들으면서도 제가 느끼는 건데 요 장면이나 대사나 이런 것들이 뒷이야기랑 이렇게 잘 연결이 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내가 가르쳐 줄게 그거 벗어라고 했던 그 말이 사실은 네. 협동조합을 만드는 예, 이렇게 연결이 되잖아요. 네. 그래서 굉장히 많이 고민하면서 쓰신 원고구나 하는 생각을 다시 한번 네. 합니다. 네. 그리고 이 김발쥐가 네. 본인이 이제 막 얘기를 하잖아요. 인간에게 빼앗긴 권력을 다시 찾겠어. 네. 막 이렇게 네. 다짐을 하는데 인간에게 빼앗긴 권력은 무엇이었을까요? 근데 제가 상상할 때는 앞에서도 말했지만 지들이 세상의 주인이 되고 싶은 거죠. 빼앗겼다고 하는 건 까마득한 어떤 옛날에는 지들이 더 당당하게 살았을 수도 있겠다. 근데 영악한 인간이 나타나서 뭘 하고 해서 우리가 땅속으로 숨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가정을 하면 우리가 이제 당하고만 지하로만 다닐 수 없다. 지의 입장에서는. 그래서 인간들이 좀 어리숙하게도 자기 재능의 소중한 걸 모르고 남의 것만 탐내고 그리고 자기 거를 쉽게 내놓아 버리는 그런 실수를 하니까 그걸 자기들이 이용해서 잃어버렸던 세계를 다시 찾겠다라는 상상을 하게 된 거죠. 네. 그러한 이 쥐들의 욕망을 우리 석주와 똥꾸러기들이 네. 잘라내버린 거군요. 네. 처음엔 또 맞장구를 치다가. 그렇죠. 네. 휩쓸려 가다가. 네, 휩쓸려 가다가. 그리고 사실은 이 이야기에서 이 김발쥐에게 빼앗긴 이 재능이 담긴 그 물건들을 이렇게 찾아오는 거에서 사실은 이야기가 끝날 수도 있었는데, 네. 예, 결국은 똥꾸러기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네. 아이들끼리 자신의 재능을 나누고 또 배우고 이런 장면들을 마지막 장에 넣으셨어요. 네. 예, 이런 결말을 만든 이유 사실은 지금까지 말씀하시면서 네. 여러 번 캐치를 하신 분들도 계실 수는 있겠지만 이 부분 한 번만 더 말씀을 좀 해주실까요? 이 이야기가 이 이야기의 흐름은 이런 모험들은 어린이들이 다른 재능을 갖고 싶어서 쉽게 내놓았다가 그걸 되찾는 과정에서 막 모험을 하게 되는 이야기인데요. 되찾게 되더라도 더 나아진 게 없죠. 원점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원점에서 다시 시작해야 되는 이야기인 거거든요. 그래서 원점에서 시작하는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뒤로 갔다가 다시 온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야기가. 그래서 그러면 겨우겨우 내 재능을 찾았어. 그렇지만 달라진 건 없죠. 처음이랑 똑같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 시점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를 그 뒤에 이 이야기를 사실은 제가 하고 싶었던 이야기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 가게도 아예 이 친구들이 재능을 찾고 아예 사라져 버리는 게 아니라 또다시 생기는 가게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도 몇 번 말하듯이 기다리면 우리는 기회를 엿보고 있으면 그런 인간들은 얼마든지 있다. 그런 것처럼 어린이들도 또 잊어버리고 또 똑같은 실수를 반복할 수 있어. 똑같은 생각을 또 할 수도 있어. 그래서 이야기는 늘 원점인 거예요. 그래서 이 앞으로는 어떻게 할 건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거를 좀 더
이걸 찾았으니까 이제 이 이야기는 끝이야. 이 가게는 사라졌고 그런 이야기가 있었어라고 끝내려고 했던 건 아니고 이런 일은 늘 반복될 수 있어. 이럴 때 앞으로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그러면 혼자 해결하지 않고 우리가 조금 미숙하지만 모여 살면 어차피 사람은 혼자 다 살아갈 수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아무리 잘난 사람도 혼자서 모든 걸 다 할 수가 없듯이 모여서 할 수 있는 일 아니면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면서 어떻게 앞으로 더 나아갈까를 이야기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된 거예요. 네. 가장 중요한 장이네요. 네, 사실 네. 그 마지막 장이. 네. 그렇죠. 사실은 아이들이 찾아오는 것에 끝나면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원점 아무것도 네. 달라진 게 없는. 네. 근데 이 아이들이 어쨌든 그 모험을 통해서 뭔가 달라졌다면은 우리가 함께 하면은 뭔가가 바뀔 수 있겠구나라는 걸 깨닫는 네. 그 지점이 굉장히 중요한 지점이었던 것 같고 그거를 실제로 보여주는 게 이 협동조합이고 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군요. 네. 네. 그 마지막 장이 사실 이야기가 끝난 것 같은데 왜 들어갔을까라는 생각을 했지만 지금 말씀을 듣고 보니까 가장 중요한 장이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사실은 그 마지막 장 때문에 어쩌면 더 훈훈하다라는 느낌이 들기도 했어요. 네. 아이들끼리 재능을 나눠주고 네. 배우고 하는 네. 그런 시간을 학교 안에서 네. 일부러 딱 만들었다는 게 굉장히 좋았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 마지막 장도 굉장히 좋았지만 마지막 장이 딱 시작될 때 노래가 하나가 나옵니다. 네.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책을 쭉 읽어보시면 되겠지만 저는 이 노래도 굉장히 흥미로웠어요. 네. 노래도 약간 아이들이 좋아하는 학교 괴담 같은 느낌도 있고 네. 또 서동요 느낌도 있고 벌어지지 않은 일을 미리 네. 막 이렇게 노래해서 아이들에게 세뇌를 시키는 그런 느낌이 있었는데 진짜로 이런 노래를 이제 흥얼흥얼 이제 불러보면서 쓰지 않았을까라는 네. 생각이 좀 들어서 어떤 리듬이었을까요? 이 노래가. 리듬은 네. 이 책에 홀딱 반하신 누군가가 좀 붙여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어떤 네. 아이가? 네. 네네. 아이가 붙여도 좋고 아니면 뭐 다른 그런 일을 하시는 분이 보시고 붙여주셔도 좋을 것 같기도 한데 사실 아침에 눈 떠서 처음 듣는 노래를 하루 종일 흥얼거리게 되잖아요. 그건 자기도 모르게 그런 것처럼 이제 노래가 가진 힘이 또 그런 게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그 소문을 퍼뜨리는 건 소문이 잘 퍼지기도 하지만 그냥 소문을 퍼뜨리는 것보다는 노래를 만들어서 퍼뜨리면 잘 그 소문을 내고 싶은 마음도 없었지만 자기도 모르게 노래를 부름으로써 소문을 퍼뜨리는 역할을 하게 되는 그런 걸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그 내용에, 노래 내용에 아이들이 꼭 알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그 주의사항을 친구들이 이렇게 노래로 퍼뜨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신다면 리듬을 붙여주시면 더 잘 퍼질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이 퍼져야 되는 퍼져야 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 책을 읽고 난 우리 친구들이 각자의 개성이 담긴 노래를 이렇게 만들어서 경쟁적으로 퍼뜨려줘도 괜찮을 것 같아요. 한번 그 대회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한번 해보세요. 이 어린이들이 기발하더라고요. 리듬을 만들어 보세요. 이런 거 한번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이들이 재밌게 따라 부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이 똥꾸러기 협동조합의 첫 장부터 사실은 마지막 장까지 조금씩 더듬으면서 쭉 이야기를 나누어 봤는데요. 제가 꼭 하고 싶은 얘기가 있는데 제가 질문을 못 드려서 못한 얘기가 혹시 있으실까요? 앞에서 늘 또 했던 말을 또 반복하게 되는 것 같기는 한데요. 여기서 이제 협동조합을 만든다고 하는 건 한 사람이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걸 말하려고 했던 거거든요. 보면 어떨 때는 보면 친구들이 생각할 때 나는 요걸 잘하는 게 별로 없는데 저 친구는 뭐 노래도 잘하고 공부도 잘하고 달리기도 잘하고 뭐 엄치나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저 친구는 못하는 게 도대체 뭐야? 못하는 게 도대체 뭐야? 이런 말 듣는 친구들도 있잖아요. 그렇지만 그런 친구들에게도 옆에 있는 사람이 정말 소중하다는 말을 해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 능력의 차이를 뭐 계급의 차이처럼 나누지 말고 서로 부족한 부분을 채우고 그 옆에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를 기억하는 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어떤 어려움에 부딪혔을 때
자기만 혼자인 것 같고, 자기만 좀 따돌리는 것 같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옆에 누가 있다는 걸 기억해 줬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부모님도 계시고, 선생님도 계시고, 친구들도 있고, 그래서 말하는 것만 해도 해결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누가 맞아요. 들어줬을 때 한마디만 해도 그게 다 해결되는 것도 있는데, 혼자서 끙끙거리면 해결 안 되는 부분이 더 많고, 또 문제가 더 커지기도 하고, 그래서 옆에 누군가가 있다는 걸 늘 기억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럴 때는 옆에 있는 누군가가 잘나고 못나고가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옆에 있는 것 자체가 정말 소중하다는 걸, 그리고 나도 도움을 받을 수 있고, 또 나도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는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거가, 그 얘기를 진짜 꼭 하고 싶었어요. 모두 옆에 있는 사람이 소중하고 중요하다는 말을. 그래서 협동조합이라는 말을 제가 쓰게 됐던 것 같아요. 네. 맨 처음에 이 작품을 구상할 단계에서 생각하셨던 게 그런 네. 부분인가 봐요. 옆에 네. 있는 친구와 네. 함께 하면은 할 수 있다라고 네. 하는 거. 네. 그렇군요. 이 마지막으로 소망을 이루고 싶어 하는 아이들에게 응원의 한마디. 그 앞에서 친구들도 똑같은 일을 겪었지만, 저도 처음에 어떤 재능을 내놓고 가지고 가고 싶으세요? 이렇게 얘기할 때 선뜻 얘기를 못 했잖아요. 그래서 너 뭐 잘해? 라고 물으면 저는 아무것도 못해요 라고 말하는 애들이 있거든요. 저는 뭘 잘하는지 몰라요. 근데 사실 자기를 돌아볼 시간도 없이 좀 떠밀려서 지내는 것 같기도 하고요. 요즘은 어린이들도 워낙 바빠서요. 맞아요. 네네. 그래서 자기는 뭘 좋아하지? 자기는 어떤 걸 하고 싶지? 이런 걸 생각해보는 시간이 또 필요한 것 같기도 하고, 그렇지만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건 재능이 태어날 때부터 잘하고 완벽하게 하고 막 그런 걸 재능이라고 착각할 수 있지만, 제가 생각할 때의 재능은 하기 힘든 걸 참고 할 수 있는 게 재능인 것 같아요. 어떤 일을 참고 연습할 수 있는 것, 참고 연습할 수 있는 힘, 그게 재능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내가 어떤 걸 잘하는지 모르겠을 때는 나 이것 정도는 참고 할 수 있어. 그거를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게 아마 그게 재능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마다 다 달라서 그쵸. 어떤 친구, 공부를 잘하는 친구는 처음부터 공부를 잘한 게 아니라 참고 연습할 수 있었던 거예요. 틀려도 또 풀고 또 풀고 이게 될 수 있었던 것처럼, 축구를 잘하려면 어느 날 갑자기 잘하는 게 아니라 공을 차는 걸 계속 연습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연습은 쉽지가 않죠. 그쵸. 연습은 힘이 들잖아요. 네네네. 땀 흘려서 또 실패를 계속 거듭하고 다 잘못된 걸 또다시 딛고 일어서서 할 수 있는 건데, 그 힘든 거를 참고 연습할 수 있는 힘이 저는 재능인 것 같거든요. 재능을 키워주는. 네. 그래서 뭘 내놓을래요? 라고 물을 때 그러면 나 잘하는 게 뭔지 모르겠는데 뭐를 참고 할 수 있지?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저는 글을 참고 쓸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그 말씀 나올 줄 알았습니다. 네, 사실. 뭘로 밤을 새울래? 밤을 새우는 건 쉽지 않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 공부를 잘하는 사람은 밤새워 공부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밤새워 공부는 하겠다고 하지만 자는 것 같아요. 그런데 글은 밤새워 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 없지만, 나의 재능은 없지만 뭐는 참고 할 수 있어. 그걸 찾아보면 어떨까? 그러면 뭐든지 한 가지는 있을 것 같거든요. 딴 건 다 못해도 나 이거는 참고 몇 번 연습할 수 있어. 이게 자기 재능이지 않을까. 그걸 한번 찾아보면 좋겠다. 재능을 찾고 싶은 사람은 네. 내가 지금 무엇을 참아가면서도 네. 하고자 하는가, 이거를 찾으면 네. 되겠다라는 말씀이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또 하나의 약간의 힌트는요, 제가 어디 이제 강연을 가서 이제 이런 얘기를 물어본 적이 있어요. 너는 뭘 잘하니? 뭘 잘하니? 물어봤을 때 친구들이 저 잘하는 거 없어요, 몰라요 라고 대답을 하길래 자, 그러면 우리 옆에 있는 짝꿍이 한번 얘기를 해줘보자 라고 했거든요. 근데 옆에 있는 짝꿍 너무 잘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선생님, 얘 참을성 많아요. 선생님, 얘는 인사를 잘해요. 얘는 그림을 잘 그려요. 막 얘기를 하니까 그때서 이제 듣는 아이들이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끄떡끄떡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왕에 친구와 함께 손잡아주는 친구 얘기도 나왔으니까 나뿐만이 아니라 내 친구의 장점도 좀 찾아봐주는, 그래서 그 친구가 잘하는 게 뭔지, 그 친구의 재능이 뭔지도 같이 얘기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도 가지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야기를 마치기 전에 사실은 지금까지 계속 똥꾸러기 협동조합에 네. 대한 이야기만 나누었는데요. 네. 작가님 이제 이 책은 4년 만에 나왔으니까 네. 이후에는 어떤 작품을 준비하고 계신지. 네. 제가 이 책을 처음 몽골을 넘기고 얼마 되지 않아서 만났던 친구가 있는데요. 그 친구가 3학년 때 제가 만났어요. 근데 그 친구가 6학년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친구가 수시로 연락이 와요. 똥꾸러기 협동조합이 언제 나오느냐고. 그래서 그 친구가 정말 많이 기다려줬는데 지금 나오게 됐으니까 그 친구가 좀 반갑게 읽을 것 같긴 한데 3학년이 6학년이 돼버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6학년도 읽을 수 있는 고학년용 이야기들도 책으로 이제 묶어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역사물도 지금 쓰고 있고요. 그리고 써놓았던 이제 이야기들도 이제 좀 묶어내야 될 때가 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흩어져 있는 단편 이야기들을 이제 그 주제별로 좀 모아서 그 로봇 이야기들은 로봇 이야기들대로 묶고 그래서 좀 또 고학년 단편 동화들이 또 써놓은 것들이 발표는 했지만 아직 책을 묶어내지 않은 게 있어서 그런 고학년들을 위한 단편도 묶어내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네. 6학년 충분히 읽을 수 있는 책이고요. 네. 그 친구가 네네. 이 책을 읽고 또 고학년을 위해서 묶어내는 책도 재밌게 네. 읽고 그래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 글 쓰는 재능이 있으신 만큼 네. 글 쓰는 재능이 있으신 네. 만큼 앞으로도 네. 다양하고 재미있는 이야기들을 많이 만들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래 기다린 만큼 책이 정말 예쁘게 잘 나왔어요. 네. 맞아요. 안에 한번 그래서 보여드려야 되나? 네. 어린이들이 즐겨 읽고 어린이 협동조합을 정말 만들었으면 좋겠다. 학교마다 네. 똥꾸러기 그런 협동조합이 생각이 있는. 듭니다. 네. 정말 그 이야기에 그 노래에 곡을 붙이는 그것도 한번 해봤으면 좋겠네요. 네네네. 진짜 어린이들과. 그것도 해보시고요. 네. 옆에 짝꿍 장점 찾기 뭐 맞아요. 이런 것도 그것도 한번 정말 해보시고. 좋은 것 같아요. 네네네. 네. 그래서 할 거리, 생각거리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 이 작품을 재밌게 읽으면서 각자의 재능에 대한 자부심을 우리 친구들이 좀 더 갖고 그리고 함께 나누는 연대의 힘도 이 작품을 통해서 느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가지면서 이렇게 해서 똥꾸러기 협동조합과 함께한 북토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